다시 한번 보면은 페르미 에너지란 무엇이냐면은 고체의 경우 이렇게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될 건데, 뭐냐면 바닥 상태부터 전자를 채우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자를 채웠을 때 요때 해당하는 에너지 레벨 또는 뭐 그때 에너지를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요때 에너지가 뭐다? 가장 고체 에너지가 작은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항상 전자를 채울 때는 뭐다? 이 밑에서 채워나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부터 채워나가서 뭐 가장 위에 채워지는 그 에너지가 뭐가 된다? 이제 페르미 에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이게 뭐다? 페르미 에너지. 요때 이제 에너지 당연히 0K에서 가장 높이 채웠을 때. 왜냐면 0K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가 작용하냐면은 열 에너지라는 어려운 이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. 0K 때는 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요때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. 되겠죠? 자, 여기서 지금 이제 전자의 운동과 에너지 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부분은 진짜 완전 어려운데 뭐 스킵하셔도 되고 그냥 볼 사람 보시면 됩니다. 되게 뭐 그렇습니다. 중요하진 않고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넣었는데 뭐 볼 건 보고 안 봐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포텐셜 우물의 깊이가 0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, 뭐냐면은 이 포텐셜 우물이 우리가 뭐였죠? 요런 것들이 포텐셜 우물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은 뭐냐, 아무런 입자가 없다라고. 포텐셜 우물이 0이란 거는 이게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겠죠. 여기 뭐 아무런 게 없다는 거예요.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고 이제 파티클이 이렇게 있겠죠. 일렉트론이 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, 포텐셜 우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이게 평평한 포텐셜이 평평하다고 보면 되겠죠. 그때는 뭐냐면은 전자는 자유 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 운동하기 때문에 프리 파티클이라고 하죠. 그래서 자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 자유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뭡니까? 2n분의 p제곱. 요거는 뭐 1학기 때 한 거 역학.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p 값을 p를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는 h 바 k라고 이렇게 씁니다. 그냥 k 값은 파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파수라고 이렇게 돼 있죠. 그냥 뭡니까? k 값은 어려우니까 그냥 운동량이랑 똑같이 볼게요. k는 뭐다? 운동량에 관련된 이런 값을 가질 건데, 이 프리파티클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양자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에너지와 뭐 여기 P라고 되어 있죠. P와의 관계는 뭐 E는 뭐 2n분의 P 제곱이니까 에너지는 P의 제곱에 비례한 이런 함수가 되겠죠. 그래서 아래쪽으로 블록한 2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2차 함수를 띠게 된다는 거는 뭐다? 이 프리 파티클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고, 이때 에너지는 뭐다?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2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.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. 전도전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거는 어렵죠. 하여튼 프리 파티클의 경우에는 뭐다? E와 뭐 P의 관계가 2차원 포텐셜 2차원 파라볼릭한 함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때는 뭐다? 브레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자유전자 이렇게 쓸 수 있다. 자, 되겠죠. 그래서 조금만 뭔가 이렇게 힘을 주면은 뭐다?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뭐 모멘텀을 준다거나 이제 뭐 필드 걸어준다거나 뭐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잘 움직일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뭐 이쪽으로 또 움직일 수 있겠고, 자유롭게 움직일 수 조금만 힘을 걸어줘도 전자의 흐름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에너지 밴드, 고체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볼 건데, 아까는 수소였죠. 지금 이제 고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볼 건데, 고체 에너지 밴드는 여기 이제 싱글 어텀들이 이렇게 있겠죠.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굴이 더 있겠고 뭐 금도 있겠고, 굴 원자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이제
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있을 건데 이제 크게 이제 보면은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우물 형태를 똑같이 띄게 됩니다. 자, 그럼 요 형태는 매우 이게 우무의 이제 요 R분의 1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R분의 1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요 경우는 어렵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뭐 조금 다시 한번 더 그려볼까요? 자,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그릴 수 있는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책에 이제 그거 뺐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. 지금. 반도체. 보시면은 어떻게 포텐셜을 이제 바꿀 수 있냐면은 낫네. 요런 형태에서 뭐냐면은 요걸 좀 바꿔가지고 이게 뭘로 바뀌냐면은 요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요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. 요런 형태. 여기 아니고 요런 형태.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. 그냥 백 안 하겠습니다. 편집 안 하겠습니다. 자, 요 경우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여기서 에너지가 이제 매우 작아지는 형태로 이제 요즘 어텀 근처 이제 뉴클리어 근처에서 이제 에너지가 작아진 형태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큰 형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아이디어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모델을 우리는 뭐 크로닉 페니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도 됩니다. 이거를 그래서 크로닉 페니 모델을 뭐 복잡한 수학 과정 뭐 파동함수 풀겠죠. 파동함수를 풀고 뭐 슈리딩거 방정식이라는 걸 풉니다. 자, 그래서 뭐냐면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 값은 뭐냐면은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시고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부분은 조금 그림이랑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이랑 다른데 이 에너지는 뭐냐면은 전자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. 전자의 가능 에너지. 그러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대. 요 파란색 포물선이나 포물선 아니지만 하여튼 요런 선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자가 가질 수 있고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전자가 여기서 여기 이만큼에 해당하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요 에너지를 못 가지는 요런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 파란색 라인에 의해서 전자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을 우리가 허용 에너지 밴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허용 에너지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를 가질 수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영역을 금지된 에너지 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 풀면은 하여튼 우리가 에너지 밴드라는 거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느냐 에너지 밴드라는 게 요 모델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몰라도 됩니다.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 영역은 알아야 됩니다.
여기에 해당하는 요건 중요하겠죠. 요거는 매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요 그림은 안 나오겠지만은 요 내용은 알고 있어야겠다. 그래서 전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가질 수 있는 파란색 이제 곡선의 영역에서는 뭐다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띄어져 있는 요 영역에 대해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금지된 에너지 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여기서 자 파란색으로 나타낸 영역이 바로 뭐냐면은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되겠다. 여기서부터 여기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허용된 에너지 밴드 뭐 이렇게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, 자 그 다음 빈 공간에 있는 경우, 요 빈 공간의 경우에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가질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는 금지된 에너지 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요 그림이랑 요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면은 이제 저도 이 책이랑 뭐 여러 가지 책을 참고했는데 이 누멘의 반도체 물성과 소자 한글판도 있으니까 요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. 원서는 되게 많이 유포가 돼 있고 구글링 하시면 나오고 요거의 경우에는 35,000원 정도 합니다. 가격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. 왜냐면 여러분들 안 사볼 거니까. 하여튼 이 반도체 소자와 물성과 소자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밴드가 고체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자 이제 전도대와 이제 컨덕션 밴드와 도대체 이 밸런스 밴드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, 자 보시면은 자 요 영역에서 이 전자가 이제 아까 페르미 기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장 낮은 상태 에너지 준위부터 뭐 순서대로 전자를 채워 나간다고 했죠. 그래서 뭐 이렇게 바닥 있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전자를 채워 나가게 됩니다. 전자를 이렇게 채워 나가게 되는데, 자 1영역에 해당하는 전자를 다 채웠어요. 여기 1영역에 해당하는 전자를 꽉꽉 채우고 지금 전자가 여기 꽉 차 있다고 보면 되겠죠. 그 다음에 2영역에 해당하는 2영역에 해당하는 전자를 이제 밑에부터 채우고 있죠.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채워 나갑니다. 쭉 채워 나갈 때 이제 에너지 까지 이제 전자를 채웠다. 요 영역에 해당하는 전자를 채웠다고 보면 되겠죠.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자가 여기 채워져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17에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요 그림 되겠죠. 요 그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는 이 파라볼릭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파라볼릭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. 아까 우리가 이제 파라볼릭한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뭐 이 P가 이제 파라볼릭한 형태를 띠고 있으면 얘는 이제 뭐다 자유전자의 형태를 띈다고 했죠. 여기서 이제 뭐냐면 얘도 이제 E와 뭐 K 값이 이제 우리 P라고 할게. E와 P 값이 뭐 파라볼릭한 형태를 여기서는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다 2차원 포물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이제 2차원 포물선 형태가 같겠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2차원 포물선 어떻게 계산하느냐, 요 전자 에너지에서 뭐 빼기 여기에 해당하는 EC 밸런스 밴드 에너지 가장 낮은 에너지 EC 값을 뺀 게 결국 이 파라볼릭한 형태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n분의 p 제곱을 가진다는 것이고 2n분의 뭐 h 바 제곱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요 아래쪽으로 파라볼릭한 이런 형태의 이제 에너지 준이 이제 요 EK 그래프에서 또는 뭐 EP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죠. EK 그래프에서 여기 에너지가 전자가 채워져 있으면은 뭐다 자유전자와 같이 도체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처럼 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유전자와 비슷한 양태를 띌 수 있다는 겁니다. 요런 형태.
파라볼릭한 형태에서 여기 전자가 채워지는 경우에는 여기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뭐 2분의 1 2n분의 p제곱 형태로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겠죠. 연속적. 여기서 또 뭐다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다 파라볼릭한 상태에서는 자유전자처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쪽으로 파라볼릭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속돼 있다고 하는데, 요거는 지금 아이디어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는데,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, 중요한 거는 아래쪽으로 파라볼릭한 경우에는 뭐다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되겠죠?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영역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요 영역에 전자가 이제 여기 보면 요 영역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그런 영역, 그 영역에서는 뭐다 전자가 자유전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, 이 영역에서 같이 전자가 자유전자처럼 거동할 수 있는 에너지 밴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대라고 얘기합니다. 전도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컨덕션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전도전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자, 무슨 말이겠죠? 그래서 요 영역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도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여기서 쭉 튀어나와서 여기 이제 해당하는 이제 뒤집어진 영역의 가장 높은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제 위에 밴드 요게 해당하는 밴드에 해당하는 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전자대라고 합니다. 가전자대 또는 뭐 0K 온도에서 뭐 전자가 채워진 밴드 중에서 가장 높은 밴드 여기서는 뭐 요 영역이 되겠죠. 요 영역에 해당하는 밴드가 가전자대가 되겠죠. 또는 원자가띠라고도 합니다. 이게 용어가 되게 많죠. 그 다음 밸런스 밴드라고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밴드갭이라고 해서 이제 뭐 밴드갭 또는 뭐 이 띠틈이라고, 이 띠라고 되죠. 띠와 띠 사이 간격이니까 띠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, 띠틈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밴드갭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 전도대의 가장 낮은 에너지, 위쪽에 있는 전도대의 가장 낮은 에너지 요거랑 뭐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에너지 요 에너지의 요 사이 간격을 뭐라고 한다? 밴드 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G라고 해서 뭐 갭을 의미하겠죠. 이 G 값은 이 C 마이너스 뭐 이 V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. 요 정도 내용은 아셔야 되는 내용. 자, 그래서 고체의 전도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면은 고체의 전기 전도성 보면은 이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이 가전자대에 있는 이제 전자는 요경우가 되겠죠. 요 경우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파라볼릭한 상태. 그 경우에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. 왜냐면 프리파티클 영역이 아니라서. 이제 요거 왜 그러냐면은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, 하여튼 요 경우 이제 뒤집어진 영역에서는 뭐다 프리파티클처럼 움직일 수 없는데, 여기 이제 요 영역에 이제 아까 봤죠. 이제 요 영역, 요 파라볼릭한 영역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으면은 뭐다 자유전자 같은 고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요 경우에 아까 전도전자라고 얘기했죠. 전도전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제 프리파티클이랑 같겠죠. 그래서 자유롭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이제 뭐 조금 더 요게 t가 0k보다 큰 경우를 잠깐 보면은 지금 뭐냐면은 현재 상태가 이제 요렇게 전자가 다 채워져 있단 말이죠.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파라볼릭 요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진 않고 그냥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건데,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까지 채워져 있는 경우인데, 여기에 뭐가 존재하면 이제 열에는 보통 이제 뭐 외부 열, 빛 또는 열이 많이 적용합니다.
열이 많이 작용해서 이제 0K일 때 만약에 이런 상태이면은 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. 무슨 말이죠? 0K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, 여기서 이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서멀 에너지라고 해서 열 에너지가 되겠죠. 열 에너지 받으면은 이 가장 윗부분에 있는 전자,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가장 윗부분 최상단에 있는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받으면 이제 밴드갭, 이제 이 G만큼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밸런스 컨덕션 밴드로 이제 EC, 그러니까 EC가 아니죠. 컨덕션 밴드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. 전자가 이제 전이돼 가지고 이 경우에는 뭐다 자유전자와 같은 거동을 하기 때문에 0K 이상에서는 뭐다 전류가 흐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됐나요? 자, 근데 이제 제 마지막 내용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전도전자와 양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도전자, 이제 컨덕션 일렉트론, 전도전자. 아까 얘기했죠. 이제 여기 이제 밸런스 밴드, 원자가 띠, 뭐 원자가 전자, 가전자 때 뭐 원자가 띠, 뭐 여러 개가 있겠죠. 용어가 많은데 하여튼 여기서 전자가 뭐 에너지, 열 에너지를 얻거나 뭐 여러 가지 빛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뜬 위로 이제 올라온 경우, 전도대로 이동한 경우, 전도대로 이렇게 이동한 경우에는 뭐다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뭐 이 찰지 캐리어의 역할을 한다, 이렇게 볼 수 있다. 그럼 여기 이제 전자가 이제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겠죠.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차지가 생기겠죠.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 차지가 될 건데, 이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.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공이라고 얘기합니다. 양공, 구멍이라고 보면 되겠죠. 전자가 빠져 있는 구멍 또는 뭐 구멍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것도 뭐다 전하의 운반자, 차지 캐리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차지 캐리어 역할을 하는 거는 전도전자와 양공이 되겠죠. 그래서 요거는 또 뭐 전공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용어가 많아서 복잡하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, 이제 고체 종류에 따른 전기 전도성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절연체의 경우에는 뭐다 뭐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물질을 절연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려면은 아까 봤듯이 여기 있는 가전자 때 이제 뭐 원자가띠 뭐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가야 될 건데, 일로 가기에는 뭐다 이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전자의 밴드갭이 너무 커서 보통 6일렉트론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자가 전도대로 전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. 여기서는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얘기했었죠. 자,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다. 그 다음에 반대로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저항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반도체, 이제 우리가 세미컨덕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세미컨덕터는 이제 상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상온에는 뭐가 존재한다? 열 에너지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열 에너지가 있는 경우 전도도가 뭐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가전자 때 뭐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슉 점프를 하게 된다는 거죠. 전이할 수 있게끔 점프를 한다. 근데 이게 작겠죠. 1일렉 여기 이제 절연체 6일렉트론볼트인데 이제 1일렉트론볼트 정도 되겠죠. 그래서 작아서 뭐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온 전류는 전자들은 뭐가 된다? 전도전자가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밴드갭이 없거나 이제 도체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밴드갭이 아예 없거나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 컨덕션 밴드와 뭐 밸런스 밴드가 이제 밸런스 밴드가 오히려 위에 있겠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전자를 채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자가 다 채워가지고 여기까지 전자 채워진 경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
컨덕션 밴드까지 전자가 채워진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. 여기 이제 이만큼에 해당하는 전자가 채워진 거라고 본다면은 뭐 많은 수의 자유전자 또는 뭐 전도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양공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도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뭐다 아주 크다, 전류가 매우 잘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자유전자의 수가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저항은 어떻다, 매우 작다. 금은 철, 구리 이런 것들이 뭐다 도체의 형태를 띠겠다라는 거. 자, 요거는 이제 전기 전도도라는 게 뭐냐, 요것도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요거는 뭐 다른 교과서에는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전기 전도도는 우리가 뭐 이렇게 시그마 쓰나? 시그마라고 하죠. 시그마는 뭐냐면은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됩니다. 그래서 외부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뭐라고 얘기한다?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합니다. 비저항은 뭐냐면은 로가 되겠죠. 로는 뭐 물체 저항은 뭐다? 물체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다. 그때 이제 비례 상수값이 뭐냐면은 비저항이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R은 뭐냐면은 로 A분의 L 이런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 역수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. 그래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른다는 거는 이제 비저항 값이 뭐 작아야겠죠. 그래서 시그마 값은 얼마 로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제 그대로 써주면은 넘겨주면 되겠죠. 그래서 AR 분의 L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,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또 봐주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이 부분은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자,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 도체는 저항이 증가한다. 이거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 원자의 바이브레이션, 원자 핵이 바이브레이션 하기 때문에 충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서멀 에너지,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충돌을 많이 하게 돼요.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,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얘가 막 떨리니까 전자 가다가 이렇게 튕긴단 말이죠. 잘 튕길 건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옆을 잘 지나갈 건데 잘 지나갈 수 있게 얘가 막 움직이면서 떨리다 보니까 이게 튕긴단 말이죠. 그래서 그때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.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었죠. 이제 전도전자의 개수, 온도가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된다? 여기서 열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. 많이 받아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.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전도전자의 개수가 증가합니다. 그래서 전도전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류가 오히려 어떻다? 잘 흐르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켈빈 값이겠죠.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도체는 보다 저항이 줄어들고 도체의 경우에는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봤고, 자, 내용 한번 보면은 요 내용은 중요하겠죠.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. 나올 수 있겠죠. 요 내용은 몰라야 되니까 알아야 되겠죠. 몰라도 되나? 이 부분 알아야 되고, 이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. 알아야 되는 내용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. 이거는 좋겠다. 좋겠다라는 겁니다.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.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셔야 되겠죠. 뭐 에너지 밴드, 뭐 컨덕션 밴드, 밴드갭, 뭐 이런 것들, 밴드갭, 뭐 컨덕션 밴드 이런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몰라 됩니다. 자, 되겠죠? 넘어갑니다. 자, 앞에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셔야 되겠죠? 이제 뭐 허용된 밴드와 뭐 금지된 밴드, 요거는 알고 있어야겠죠. 요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. 자, 요 내용은 그냥 뭐 참고. 요 내용은 좀 아셔야 됩니다. 요 내용. 페르미 에너지 요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냥 참고. 자, 그다음에 요건 중요합니다. 요거. 스플리트 되는 거. 자, 이제 원자의 개수가 이제 중첩한다기보다는 근방의 원자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뭐
밴드를 형성한다. 에너지 밴드를 형성한다. 요거는 중요한 게 되겠죠. 이렇게 보시면 된다.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중요한 거고, 요것도 뭐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.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